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스틸앤스틸 철강산업연구소 조문재 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네, 바로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 CBAM 이야기인데요. 이게 2026년 본격 시행되면 철강 유통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환경 규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비즈니스 또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화라서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CBM 이게 이제는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입하는 제품에 들어있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정서를 사야 한다. 즉 탄소 비용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거 출강 만드는 회사, 그 제조업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 철강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한테 넘기는 유통업계도 이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 탄소 비용이라는 게 더 이상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철강 제조 단계를 넘어서 유통, 그 최종 판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에 직접적인 비용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 가격 경쟁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린 스틸이라고 하죠. 그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확 줄인 철강제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요. 뭐 유럽이나 북미 완성차 가전업체들은 벌써 이런 친환경 강제를 막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들어보니까 2030년에는 1억 8천만 톤, 2040년에는 4억 8천만 톤까지 수요가 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신입니다. 이 수요다 그냥 잠깐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니고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철강 산업 판도 자체를 바꿀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640개가 넘는 기업들이 그 SBTi라고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해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철강사들도 뭐 전기로 효율 높이고 고철 재활용 늘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수소환원 제철 같은 아예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 쓰고 이렇게 해서 제품 톤당 탄소 배출량을 0.6톤 아래로 낮추려고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빨리 타는 기업이 결국 미래의 그 프리미엄 시장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요. 이 큰 변화 속에서 철강 유통업체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좀 직면하게 될까요? 단순히 그냥 철강 사서 넘기는 역할만 가지고는 좀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그게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가격전가 압박이겠죠. 철강사들은 CBM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니까 이걸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유통업체는 사오는 가격, 즉 매입 원가가 올라가겠죠. 특히 이제 유럽으로 수출 많이 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부터 시작될 텐데 이게 결국에는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자본력이 좀 약한 중소 유통업체들은 이 가격 압박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본이나 협상력이 부족하면 그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떠안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두 번째 과제랑 연결되는데요. 바로 거래 구조의 재편 가능성입니다. 어떤 유통업체들은 규제가 좀 심한 유럽 대신에 동남아나 중동 같은 다른 시장에서 아예 새로운 공급처나 판매처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 CBM이 전 세계 철강 유통 지도를 바꾸는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친환경 인증 제품을 확보하고 차별화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물건만 구해오는 게 아니라 저탄소 인증 딱 받은 그런 강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죠. 여기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유통 파트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고요. 동시에 뭐 아세안이나 인도처럼 아직 규제가 덜한 신흥시장으로 거래처를 좀 넓혀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네 번째 과제는 데이터 관리랑 인증 역량입니다. 앞으로 고객사들이요. 사는 철강 제품 하나하나에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를 요구할 거란 말이죠. 마치 식품에 영양성분표 붙어 있듯이요. 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 못하면 아예 거래처 리스트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걸 하려면 뭐 ERP나 CRM 같은 내부 시스템을 확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관련 인증 플랫폼 같은 걸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아,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친환경 철강을 찾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게 진짜 친환경이라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고 또 올라간 비용은 관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바뀌는 시장에 맞춰서 거래처도 다변화하고 이 모든 과제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 중개상을 넘어서 뭐랄까 정보랑 인증을 관리하는 허브 같은 역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철강 유통업체는요. 가격 경쟁력, 거래선 다변화, 친환경 제품 확보, 이건 뭐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뢰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역량, 이걸 갖춰야 해요. 단순 중개를 넘어서 정보, 인증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만이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 보입니다. CB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는 것. 철강 유통업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변화의 촉매제라는 점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눈 가격, 거래 구조, 친환경 제품,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 네 가지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결국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CBM 사례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바로 글로벌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제조 단계를 훌쩍 넘어서 이 유통 같은 공급망 아랫 단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와 기회를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시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철강 유통 단계에서 이렇게 데이터 투명성이나 복잡한 임중 관리가 중요해진다면요. 혹시 유통업체들이 이 복잡한 걸 잘 헤쳐나가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뭐 예를 들면 철강 탄소 데이터 인증 컨설팅 같은 거요. 이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업체, 그러니까 새로운 하위 산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